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으로 대표되는데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삶의 사용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진짜 잘 사는 비법?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 활동에는 목적이 있다 고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종 보스는 바로 행복, 에우다이모니아이라고 강조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깐의 쾌락이나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좀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의 잘 사는 삶,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발휘하며 번성하는 삶을 의미해요. 윤리학 핵심 개념 1. 궁극적 목적, 행복 이건 그냥 행복이 아님. 최고선 서먼 본엄, 모든 인간 행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 단계의 좋음? 그게 바로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입니다. 활동으로서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어떤 상태가 아니라 활동 액티버티라고 봤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 활동할 때 얻는 만족감이라고. 덕을 따른 영혼의 활동. 그럼 어떤 활동인데? 바로 덕버추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인간이 인간답게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충만함. 이에 사업자가 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과를 냈을 때의 그 뿌듯함. 그게 행복인 거죠. 2. 덕, 탁월성. 덕은 단순히 착함이 아니라 탁월성 엑설런스를 의미해요. 어떤 사물이든 자기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잘 수행하면 덕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 종류의 덕, 지성적 덕, 인털렉추얼 버추, 가르침을 통해 얻는 덕. 지혜 소피어, 이론적 지식, 이해력, 실천적 지혜, 삶의 지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약간 학력고사 만점 받는 지식과는 다른 삶을 통찰하는 지혜 같은 거. 성품적 덕, 모럴 버추, 습관을 통해 형성되는 덕. 용기, 절제, 관대함, 정의, 인내심 등등. 이걸 도덕적 덕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습관으로 훈련해서 만들어야 함.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3. 중용 골던 민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성품적 덕의 핵심 중의 핵심.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부분의 덕이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에 있다고 봤어요. 이게 바로 중용인데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함이에요. 예시, 용기, 무모함 또는 지나침과 비겁함 또는 모자람 사이가 중용 용기. 관대함, 낭비 또는 지나침과 인색함 또는 모자람 사이가 중용 관대함. 절제, 방종 또는 지나침과 무감각 또는 모자람 사이가 중용 절제. 중용은 적절한 때, 적절한 정도.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동기로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센스나 삶의 지혜 아니겠어요? 4. 실천적 지혜 중용을 찾아내는 능력. 지성적 덕 중에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찾아내고 덕스럽게 행동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인가? 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으면서 쌓이는 인생의 내공 같은 느낌? 5. 자발적 행위와 비자발적 행위 책임은 어디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을 받으려면 그 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어요. 자발적 행위, 행위의 원인이 행위자 내부에 있고 그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서 선택한 것. 정신 나간 상태에서 한 행동이나 강요된 행동은 비자발적으로 볼 수 있음. 비자발적 행위, 강제나 무지 때문에 일어난 행위. 이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이 없거나 경감되어 혼합적 행위, 원치 않지만 더 큰 불행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 이에 폭풍우를 피해 배에 실린 짐을 바다에 버리는 선장. 이런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선택이기에 자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음. 6. 우정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행복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봤어요. 친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세 가지 종류의 우정. 유용성으로 인한 우정.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맺는 관계의 예 비즈니스 파트너. 쾌락으로 인한 우정. 서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맺는 관계의 예 파티 친구. 탁월성 덕으로 인한 우정. 서로의 덕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관계. 이게 진정한 우정. 오래 지속되고 가장 가치 있는 우정이라고 봤어요. 7. 관조적 삶 컨템플러티브 라이프 최고의 행복은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가장 고유하고 탁월한 기능이 바로 이성미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성을 최고도로 활용하는 삶, 즉 관조하는 삶을 가장 높은 형태의 행복으로 꼽았어요. 철학적 성찰, 진리 탐구, 지식을 얻는 활동을 의미해요. 이러한 삶은 자족적이고 평화로우며 신적인 삶에 가장 가깝다고 봤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순 없으니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성품적 덕을 따르는 실천적 삶이 차선이라고 제시했답니다. 결론. 윤리학은 결국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가장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해답을 제시해줘요. 덕을 쌓고 중용을 지키며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행복에 도달하는 거죠.